2주간의 WKBL 소식을 알아보는 BTS. 이번에는 무거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굉장히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여자농구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자농구는 프로스포츠 연맹 사상 가장 먼저 무관중 경기를 시행했는데요. 좀 현재 구단들의 동태는 어떤가요? 글쎄 뭐 동태할 게 있나요? 무관중 경기는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일단 WKBL이 무관중 경기를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먼저 결정을 했던 거는 어떻게든 이 사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본적으로 리그를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지금 무관중 경기로 해가지고 경기들을 좀 치러고 있는데 특별히 구단들 그 자체에 대해서 무관중 경기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게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단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리그를 계속 운영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기를 치러본 적이 없어서 선수들도 상당히 좀 이 분위기가 생소할 것 같은데 선수들 반응은 어떤가요? 선수들은 당연히 일단 관중이 없으니까 아쉬운 거는 일단 모든 다 동일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좋은 점을 찾는다면은 감독님 목소리가 잘 들려서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느끼기에 특히 이런 감독님의 목소리랑 지시가 좀 더 필요한 연차가 어린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실제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식기가 끝나고 무관중 경기가 재개되고 BNK가 2연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게 약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 예, 왜냐면 연차가 되게 어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영주 감독님도 당연히 관중이 없으니까 이게 가장 아쉬운 거는 그런 분위기죠. 막 치고 나가야 될 때 여기서 연수 점수 내고 여기서 이렇게 딱 달아놔야 할 때 아무래도 그런 관중분들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아쉽긴 한데, 그 중에서도 조금 그나마 좋은 점을 찾는다면 선수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 예. 바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KBL은 외국 선수들이 지금 자진 퇴출을 결정한 선수가 3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자농구 외국인 선수들의 동향은 좀 어떤가요? 선수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불안해서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의견을 낸 선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게 좀 만연돼 있기 때문에 시즌을 마치고 본인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제때 못 돌아가고 좀 이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지,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는 남자 농구도 그렇지만 여자 농구도 사실 팀을 운영하는 그룹들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금융 그룹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있었던 선수들일수록 이 팀 안에 있는 게 내가 되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선수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남자 농구하고 좀 다른 거는 여자 농구 선수들 지금 국내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나라 리그에서 WKBL만큼의 대우를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리그가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본인한테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건 뉴스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왜냐면 이 선수들도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토역분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하게 된 거냐 이런 걸 물어보긴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숙소에 또 있고 또 자기 집에서 이렇게 관리받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이동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KBL이랑 WKBL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외국인 선수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WKBL은 전부 다 이제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 선수들이 그런 게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KBL보다 일단 지금 경력자들도 많고, WKBL에 한국에 오래 있는 선수도 많고, 그래서 어제 그런 인터뷰가 나왔어요. 헤인즈 같은 경우 SK
KBL의 SK 헤인즈가 나 한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뭐 전쟁 위험도 느껴봤고 뭐 메르스 사태 이런 것도 느껴봐서 그렇게 큰 뭐 걱정 안 한다. 약간 그런 마인드? WKBL 선수들도 조금씩은 거기다가 숙소 생활이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통역분들이랑 좀 더 관계가 다른 KBL 선수들보다 좀 더 밀접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음 대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통역분들도. 한국에서는 이렇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한국 뉴스를 전해주면은 선수들도 그거를 좀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 친구를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덜 되는 분위기도 저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단 내부에서는 열 체크며 선수들 동태를 엄청 잘 네. 살필 것 같은데 네, 사실 선수들이 외박을 나가서 외부에서 혹시나 예, 이 전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도 있거든요. 네. 선수들 뭐 외박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 여자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외박이 거의 완전 중단됐습니다 지금. 아, 예. 근데 선수들도 그 상황을 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예 경기력이 좀 더 좋아지려나요? 외박 안 하고 연습 많이 선수들한테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오히려 그게 궁금하시죠?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외박을 나갔다 오면 선수들이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한 번 한다고 뭐 체력적으로 뭐 얼마나 올라오겠냐 이런 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하나은행이 지금 9일 동안 4경기를 했고 BNK도 지금 9일 동안 4경기 중이고 우리은행이 6일 동안 3경기 그리고 신한은행은 11일 동안 5경기를 하는데 이런 일정 중에서 되게 타이트하면은 물론 일정을 휴식 시간 중에 애매하지만 외출이나 외박이라도 잠깐 나갔다 오면 선수들이 좀 이렇게 정신적인 피로도가 덜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선수들이 아니라 코치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고민이 그건 거죠. 이 선수들을 이제 밖에서는 또 이제 밖에서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숙소 생활하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다 모여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도 생각하는 거죠. 나갔다가 오히려 노출될 수 있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숙소, 연수원, 프로그램들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뭐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 곳처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보내기도 애매하고 또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 끝날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선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 선수는 아마 이 사태가 없었어도 밖으로 안 나갈 선수긴 한데 네. 치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박혜진입니다. 아, 네, 우리은행 박혜진 선수인데 위성원도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선수라고 그런 얘기를 잘하신 이유가 네. 그 사실 WKBL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팬들의 어떤 현장에 오시는 그 아쉬움을 현장에 못 오시는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도 하잖아요. 네. KB스타즈와 BNK 썸이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개인 방송 중계를 하는데 사실 은행권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데 이 사태로 인해서 이런 좀 다양한 플랫폼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요 그것 자체가 이렇게 플랫폼의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의 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사태가 없었으면은 그리고 이게 다 문제가 없이 된 다음에 해결된다면 다음 시즌이 된다고 이거를 굳이 또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단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다만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관중들이 경기장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팬들한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관중 사태가 저는 이 무관중 사태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팬들의 시각과 기관의 시각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가슴은 아프지만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견이 평소에도 비슷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예. 경기장에 오는 팬들은 꾸준히 와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농구가 평균 관중수가 적긴 하지만 뭐 배구랑 비교해서 뭐 반토막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농구 배구 통틀어서 가장 평균 관중이 높은 종목은 사실 남자 농구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꾸준히 찾아주던 팬들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겠다. 사실 아까 여자농구가 좀 선제적으로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은행권 특성상
홈 관중이 들어온 그거를 그 자사의 어떤 수입으로 돌리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중 수입이 없어지는 무관중 경기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WKBL이 다른 종목들보다 부담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단들이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그 인원이 얼마가 됐던, 사실 KB 같은 경우에는 청주는 뭐 여자농구 특별시라고 하고 정말 남자 농구나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관중이 들어차는 경기장인데, 일단 자기 팀의 팬들, 매니아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 거기서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뭐 편파 중계 같은 경우에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지난 BNK와 맞대결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네. 네. 뭐 당연히 이기는 건지요. 네. 여기서도 편파하시나요? 아니요, 편파가 아니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경기에서 BNK 승리를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아니 뭐- 그 승리 말고 네네. 지금 네. 시청자 수에서 KB가 앞섰잖아요. 아, 그 부분은 예. 이제 우리 치어리더 분들이 워낙 예쁘고 귀엽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사실 이제 이 구단들이 이 팬분들을 위해서 이 편파 중계나 이런 플랫폼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 현장에 사실 이벤트 팀이 오게 되면 그 현장에 올 때마다 이렇게 이 급여가 제공이 되는데, 이 그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벤트 팀도 사실은 갈 길을 잃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구단들이 또 많이 신경을 써준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그 아예 사실 그냥 계약상 진짜 급여가 1급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중이 없으니까 치어리더 분들이나 그런 이벤트 팀한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구단이랑 그런 이벤트 팀들이랑 상생을 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자리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제가 월간 여신이라고 네. 그 저희 루키 더 바스켓 잡지에 치어리더 분들이 인터뷰하는 그걸 네. 매달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알고 있는 치어리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많이 친하시잖아요. 아니 조금 친합니다. 좀. 네.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오히려 그런 방송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춤추고 이런 게 더 재밌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더 잘하는 분야니까. 네. 네. 좀 이번에 부담스럽다. 같이 방송한 얼마 아프리카 같이 이다의 치어리더가 네. 3월호 루키더 바스켓에 네, 그쵸. 나옵니다. 월간 여신. 네. 많이 구매해 주세요. 청주 아이린으로 불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네. 약간 그건 있었어요. 그 같은 시간에 BNK도 중계를 했는데 네. 그 BNK의 편파 중계를 맡았던 그 기자분이 고향이 청주예요. 맞습니다. 청주가 고향인데 BNK 편파를 했고, 여기 부산에서 태어나서 거제가 그 고향인 네, 저는 거제. 김혜영 기자는 네. BNK를 상대로 그 청주 연고팀인 KB 편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자본주의의 힘이 자본주의 힘이라기보다 예. 저는 청주를 원래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청주 구단에 제가 절친한 농구 선수도 있었고 해서 원래 애정이 많았던 팀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이 감독님, 코치님, 뭐 선수들의 신변이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게 부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뭐 이벤트 팀이라든지 뭐 팬분들이 이제 못 오신다든지 막 이런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단이 이렇게라도 저는 이렇게 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창구를 만든 게 정말 좋은 결정이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하나 좀 첨언을 하고 싶어요. 음. 얘기해도 돼요 이거를? 하세요. 예. 네.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헛소리만 자르면 되니까. 예, 저는 이게 되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많은 분들이 별풍선이나 이런 걸로 후원을 해주셨다고, 첫 방송에서는 되게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별풍선 썼어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시죠. 이런 거 쳐내면 되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희망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이제 NBA나 MLB 같은 미국 스포츠도 많이 보는데 거기는 아프리카 TV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좀 세계회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늘리고 있어요. 거기서도. 근데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중계석에 중간에 이제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잠깐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현지에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 KB가 플레이오프나 챔프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죠? 지금 판교에서 판교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걸 현장에서 네. 아프리카도 중계를 네. 현장에서 같이 딱 의견이 해가지고 상당히 많으신 분이네. 네.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하프타임 때
예, 음. 청주 이제 평가 중계니까 네네네. 예, 와가지고 뭐 코치님들이나 정민환 코치님 잠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셨냐 인터뷰도 하고. 근데 이제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경기 중에는 경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가 사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한 5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진짜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시도는 네, 해볼 네, 만한 네. 거고. 좋은 아이디어. 확실히 근데 그 네. 문화의 차이인 게 그 지난 시즌에 WNBA를 보면은 중계 중에 그 지난 시즌에 그 박지수 선수 때는 라스베가스 에이시스의 주력 선수 중에 하나인 에이자 윌슨이 부상으로 빠졌었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데 경기장에 와가지고 중계석 가운데 앉아가지고 전반 내내 해설을 같이 했어요. 오.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똑같은데 정선화 선수가 네, 지금 비행기를 비행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정수환 선수는 이제 팀에서 이탈돼가지고 이제 없는 공간 산 건데 과연 한국 문화권에서 이제 프로 2년차 선수가 주축인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게임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가서 코트 1층에 앉아서 뛰는 선수들 보면서 이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그리고 감독이 작전 지시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 막 웃으면서 우리 감독 지금 저러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사실 그런 문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원석현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 경기에서 우리은행이 초반에 엄청나게 앞서 나갔는데 하나은행이 경기 막판에 따라갔죠.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그 KBSN에서 하프타임 인터뷰를 강희슬 선수를 해. 그때 정말 강희슬 선수도 난감해하고 리포트 그 이제 현장 아나운서도 좀 난감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낫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수용성의 문제가 좀 달라진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바로 진행될 수 있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콘텐츠이긴 하죠. 근데 뭐 그런 거죠. 이 재미가 온전히 재미를 안 받아들여지고 이제 안티라고 해야겠죠. 네. 그걸 가지고 그 선수라든가 그 팀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그 같은 경기장 안에 있는 다른 쪽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유 지금 저런 거 할 때야?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절하시고 다시 녹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자친구요? 아니, 용어가 자꾸 전화를 하네. 다시 녹음해야 돼. 이게 정지되지 않았어요? 아 오케이. 네. 아 점프로 김용희랑 사귀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편집장님 말씀에 저도 완전 동의를 하고 또 제가 여자농구를 취재를 하기도 했고 또 아프리카 TV 관계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자농구 쪽이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연맹도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구단 측이 이제 아무래도 금융권이다 보니까 이게 좀 관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프리카 TV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협약이 됐잖아요. 이것도 저는 엄청 되게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즌 중에도 몇몇 구단이랑 같이 커넥션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그게 안 됐고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실제로 중계를 해보니까 여자농구 팬 없다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여자농구 특별시인 KB를 중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선수들이 득점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심성영 선수가 득점을 하면 심성영 선수 등번호 개수에 별풍선을 후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성영 선수가 3점을 넣으면 3점을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농구에선 이런 편파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야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남자농구도 중계를 해봤지만 남자농구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여자농구는 하자마자 첫 경기부터 이게 되는 걸 보고 여자농구가 충분히 팬이 많고 충분히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더 다양한 팬층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많다기보다 네. 분명히 총 팬의 수는 많다고 얘기하기 힘들겠죠. 그게 그쵸. 이미 그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마니아층들은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단 그 매니아층이라 결국 그렇게 별풍선을 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마니아층의 팬들이 그 코어 팬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실시간 중계 뭐 일반적인 포털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대화창 자체가 같이 말을 섞기 좀 힘든 분위기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여름이나 이럴 때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파 중계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재밌어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라 다른 팀 편파 중계방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네. 왜냐면은 그 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한테 질 때 BJ가 막 속상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게 더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네. 그런 느낌들도 있곤 네. 한데, 여자농구에서 사실은 저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6개 구단 중에서 2개 구단이 네. 그 아프리카 TV를 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같이 그 BNK나 KB나 같은 건물 같은 이제 옆방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네 팀을 편파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재밌었을 것 같고, 그럼 그 뭐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뭐 김혜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당장 그게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이 사태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팬들한테 무언가를 좀 더 해주고, 그리고 이벤트 팀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냥 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도 어쨌든 일이 없어지면 안 되는 부분에서 서로 상생과 그리고 같은 팀이라는 어떤 매개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들이 향후에도 좀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방법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졌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현장에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현장에서도 그 경기 전부터 양팀 국장들이 이거 켜놓고 네. 우리가 지금 인원 KB 쪽은 우리가 인원 좀 더 많았다 이러고 이 BNK 쪽은 몇 명 부족한다 이러면서 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딱 켰을 때 제가 알기로 그때 BNK가 75명인가 네, 그랬고 KB 쪽에 10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KB 국장님이 100일 때 75라고 얘기해서 딱 하니까 BNK 국장님이 뭐야 오늘 경기 스코어야? 기분 나쁘게 이게 뭐야? 하면서 기자석 올라와가지고 쭉 네. 돌면서 BNK 거 다 키라고, BNK 쪽 그쪽 좋아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그거 갖다가 야 우리는 왜 KB보다 숫자가 더 조금 나왔어 이거 갖다가 기분 나쁘거나 싸우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좀 팬들 그 코어 팬들이 조금씩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보지 않더라도 접속을 해놔야 된다 이런 거. 그쵸. 저 뭔가 미안해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그 편파 TV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를 다 띄워놨었어요. 다 띄워놓고 그런 경기를 봤었어요. 좀 그게 그러면 후원을 좀 더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쌌다니까요, 별풍선. 국장님 저만 믿으십시오. 절대 지지 않습니다. KB는 항상 이겨요. 그래서 이제 편집장님의 말씀대로 저는 이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되게 그 여자농구에 굉장히 코어 팬들이 많고 그 코어 팬들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키 더 바스켓도 더 분발해서 여자농구 팬분들을 위한 코어 콘텐츠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코로나19가 조속히 좀 많이 이제 더 이상 전염성이 더 커지지 않고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다시 또 팬분들이 현장에서 경기를 보시는 게 제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